한국 장외 주식시장 KOTC의 누적 거래 대금이 시장 출범한 지 3년 7개월 만에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동안 침체를 면치 못했던 장외 시장이 최근 살아나면서 대표적인 장외 거래 시장인 KOTC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 SES, 미래에셋생명, 또 제주항공과 카페24 같은 우량 상장 기업을 배출해내기도 했고요. 또 동시에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투자 매력을 더해준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스타 장외주식에서는 KOTC를 포함한 장외주식에서 스타가 될 종목들 꾸준하게 발굴하고 있죠. 오늘도 장외투자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안건희 캐스터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듣고 오늘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방송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골든브리지 투자증권 박선림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KOTC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장외 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신호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크게는 공모주 시장이 다시 조금 활황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880대 1이 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전에 14일 상장했던 린드먼 아시아 인베스트먼트의 청약 경쟁률은 1000대 1이 넘었습니다. 물론 종목마다 당연히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내일 상장하는 애경산업은 청약 경쟁률이 6대 1 정도였고요. 예. 그리고 이전에 상장했던 에코마이스터도 213대 1 수준이었는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모주 시장 전체가 좀 1월 달, 2월 달에 비해서 3월이 훨씬 더 이제 투자 심리는 조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PO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요. 또 이번에 남북 경협으로 인해서 또 혜택을 입는 수혜주들도 좀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장외주식 시장이 올해 코스닥 활성화로 이제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상장 IPO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물론이고 거래량이 굉장히 좀 더 많아졌어요. 전반적으로. 또 KOTC 시장에서는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 때문에 이제 중견기업까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개인들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KOTC 시장에 사실 전혀 관심이 없던 이제 투자자분들도 이제 KOTC 시장에 사실 이제 종목은 한 120개, 130개 종목밖에 없지만 혹시 좋은 기업이 없는지 제2의 카페24나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지누스라던가 아니면 삼성 메디슨 상장을 하지 않은 대기업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도 사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했던 KOTC에서 남북 경협 관련주인 현대아산이 이제 이전에 주가가 기존에 19,000원대에서 2만 원 정도대였는데 네. 북미 회담 발표가 나고 지금 오늘 종가로는 지금 45,200원으로 사실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2배가량 올랐네요. 2배 이상으로 올랐는데요. 예. 아무래도 거래량이 조금 적다 보니까 급등을 하는 거에 있어서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랑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사실 관심이 이제 많이 쏠렸고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사실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이 피부로 느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문의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 중에서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던가 지금 코넥스에서 가장 좀 핫한 툴젠 이런 종목들이 이전 상장하고 났을 때에 주가가 굉장히 잘 올랐으면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코넥스 시장에도 이제 소액으로 3천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넥스 시장에도 관심을 갖고 또 이제 더 앞으로 KOTC 시장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앞쪽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외 시장이 살아나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장외 시장의 동향 살짝 짚어봤고요. 자, 이제 신규 상장주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자주 이야기했던 바이오 말고 게임주를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9월 달에 상장했던 이 펄어비스가 상장한 지 벌써 6개월 지났는데요. 지금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일단 그 펄어비스는 IPO 당시에 10만 3천 원이라는 예. 그 공모가가 사실 단일 게임으로 너무 과한 밸류가 아니냐 막 이런 좀 우려도 있었고요. 이전에 상장했던 게임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장외에서 더 기대감으로 높은 몸값을 받았다가 상장 이후에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 올라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펄어비스는 그러니까 회사가 2014년부터 그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개발을 하면서 예. 이제 아무래도 단일 게임이라는 그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제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월 만에 몸값은 거의 뭐 2.56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시가총액이 뭐 상장할 당시에 뭐 1조를 본다 뭐 이랬는데 지금은 뭐 2조 6천, 7천억 원 정도 수준이고요. 예. 그리고 상장했을 때는 이제 1조 뭐 3천억 원으로 상장을 해서 뭐 코스닥에서 한 20위 정도로 됐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 시가총액 그 상위에서 11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아무래도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예. 또 작년에는 상반기에는 5월에 넷마블 게임즈가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그랬죠. 그때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이제 트랙을 딱 봤을 때 게임주에 대해서 사실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예. 뭐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막 그랬는데 상장 일날에 공모가보다도 뭐 5% 이상 올라서 16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예. 잘 안착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펄어비스가 사실 기대가 굉장히 많이 했던 기대주였는데 상장 이후에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꾸준히 우상향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계속 뭐 주가가 크게 빠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고밸류라는 평가는 이제 사실 안정적으로 이제 다 검증을 한 것 같고 예. 상장 이후에 사실 그 펄어비스는 그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말고 신작이 사실은 이제 없었는데 예. 이제 모바일로 올해 또 모바일로 출시를 해서 검은 사막을요. 네네 검은 사막으로 모바일 그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장 이전에는 자체 그 엔진도 지금 자체 개발로 또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모바일 게임을 이제 출시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실 매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예, 뭐 고밸류였다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오를 것이냐 이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모바일로도 확장을 하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올라갈 여력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시점에서 단일 게임에서도 이제 주가가 잘 상승을 하고 매출이 잘 나온다는 것을 펄어비스가 입증을 했기 때문에 예. 올해 지금 모바일 지금 출시를 했고 앞으로 콘솔도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예. PC 게임 온라인이랑 모바일 쪽, 콘솔 쪽 이 세 분야에 좀 집중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PC 온라인 쪽으로는 이제 워낙 해외 매출 쪽이 잘 나오고 있고 검은 사막이 100% 매출을 다 잡고 있는데요. 해외 쪽으로는 해외 비중이 84% 이상,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확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으로도 사실 그 PC 게임을 모바일로 옮겼을 때 네. 뭐 그래픽이 좀 마음에 안 든다던가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 PC 게임을 모바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래픽이 굉장히 좋고 타격감도 좋고 그다음에 그 그래픽 수준이나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수준이 뭐 굉장히 그 게임을 하셨던 유저분들은 굉장히 호평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 캐릭터를 뭐 5개에서 향후 늘려갔을 때 게임 그 수명 연장이라고 하죠. 게임의 그런 연장도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모바일로 좀 초기 출시다 보니까 예. 그냥 그 매출 실적이 반짝인지 아니면은 뭐 리니지M처럼 꾸준하게 계속 그 매출 쪽으로 상위를 지켜갈 건지 그거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콘솔 쪽으로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엑스박스의 예. 북미랑 유럽 쪽으로 이제 출시를 예정인데요. 순차적으로는 이제 다른 지역의 뭐 다른 콘솔 플랫폼을 이용해서도 납품을 할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그쵸. 모바일 그
그 런칭 기대감으로.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다른 증권사들의 뭐 그런 리포트를 봐도 아무래도 향후에 뭐 모바일 쪽 매출과 그다음에 콘솔 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플랫폼을 다각화하고 이제 신규 게임도 또 출시할 가능성 뭐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 대부분의 컨센서스는 주가가 그래도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다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우려를 펄어비스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가 많이 불식을 시켜준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앞으로 상장을 준비할 게임사들이 어디 있을지 좀 궁금한데 과장님께서 블루홀 굉장히 여러 번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때마다 너무 매력적이라서 이걸 장외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상장을 합니까?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렸는데 자, 블루홀 같은 경우에는 상장 계획이 있나요? 일단은 그 작년에 가장 핫했던 장애 종목 중에서 블루홀을 진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정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뭐 주가가 한 번도 조정을 받지 않고 그렇게 올랐던 종목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사실 상장은 사실 투자자들이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사실 뭐 상장보다는 성장에 더 집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기업에서 발표를 했고 그랬을 때 투자자들은 더 그런 거에서 매력을 느끼는 거. 아, 회사가 영업을 잘하고 자신 있게 키우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뭐 그렇게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블루홀 기업이 상장을 하는 구체적인 일정은 없는데 그래도 언제든지 상장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장을 좀 잠재적으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사실 작년 그 겨울쯤에 그 수준으로 사실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만 원 수준으로 한 4조 6천억 원 수준으로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또 상장 뭐 가능성이 있는 게 카카오 게임즈랑 뭐 넷마블 네오 이 두 종목도 이제 상장을 좀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예. 자, 장외 시장 동향부터 또 게임주들의 상황까지 쭉 돌아봤는데요. 주목할 장외 기업 저희가 분석해보기 전에 안건희 캐스터가 IPO 일정 꼼꼼하게 정리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일본 면세점 기업 JTC가 수요 예측을 마감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국내 상장은 지난 2012년 SBI 핀테크 솔루션즈 이후 6년 만이어서 이목이 쏠렸는데요. 지난해 중국 기업들의 상장 적격성 문제 등으로 국외 기업들의 국내 상장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시장에서는 JTC가 물꼬를 터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6,200원에서 7,600원 사이였는데요. 공모 청약은 이번 달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고요. 다음 달 6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케어랩스는 청약을 마감했는데요. 공모가는 2만 원으로 희망밴드 범위를 훌쩍 넘겼었죠. 경쟁률이 886대 1을 넘기면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고요. 또 이 O2O 기업 상장은 처음이어서 투자자들에게 희소성을 인정받아 기대 이상으로 일반 청약 자금이 몰렸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케어랩스는 오는 28일에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또 내일은 화제의 기업 애경산업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날입니다. 애경산업의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하단인 29,100원이었는데요. 올해 코스피 상장 1호인 애경산업이 흥행 부진을 털고 상장 이후 IPO 대여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애경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화장품 부문의 실적 가시성과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가가 최하단으로 잡혀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장외 주식 게시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선임 과장과 함께 주목할 만한 IPO 기업, 장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노 시뮬레이션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이노 시뮬레이션은 가상 교육 훈련 시뮬레이터를 하는 기업인데요. 2000년도에 설립이 된 오래된 회사입니다. 앞으로 한 17년 정도 된 업력을 가지고 18년, 17년을 업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80개국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현대로템, 뭐 그런 대기업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자동차 철도 분야의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하고 상용화하고 있는 이제 국내 1위 시뮬레이터 기업입니다.
네, 시뮬레이터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뮬레이터라는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VR이랑 비슷한 개념인지 뭐 정확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이노 시뮬레이션이 가상교육 훈련 시뮬레이터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실제 장비나 아니면 자동차를 운전을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처음에 배울 때 위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비용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를 예. 들어서 뭐 항공기 운전을 한다던가 KTX 열차 운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군장비를 배운다고 했을 때 그런 위험성이나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와 똑같은 상황을 구현을 해서 예.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가상현실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이 이제 노면이나 뭐 아니면은 그 보는 시각적인 화면 뭐 이런 것들을 다 실제랑 똑같이 구현하는 게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소개를 해주실 때 전 세계 80개 기업이랑 뭐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80개 국인가요? 네, 80개 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80개 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실적이 괜찮지 않을까? 실적이 좀 궁금한데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사실 VR로 관련돼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크게는 없는데 네. 사실 실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매출액이 180억 원이었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26억 원, 그다음 당기순이익이 13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면서 2016년에는 흑자를 전환을 성공했고요. 예. 2017년 아직 집계되진 않았지만 뭐 상반기 매출이 138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17억 원, 순이익이 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상반기 매출을 대비해서는 뭐 430억의 성장을 했고요. 올해 정확하진 않지만 예상 매출이 한 30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네. 네. 그래도 향후에 이제 VR 이제 시장의 성장 속도를 감안했을 때는 사실 여기서 지금 현재 매출이 얼만큼 일어나고 있냐 이것보다는 이제 4차 산업을 관련해서 VR 관련된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이노 시뮬레이션이 기업에서 지금 선두로 지금 있거든요. 네. 국내에서는 1위로 지금 되어 있고 해외 쪽으로도 지금 수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매출 그 성장률을 좀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성장률에 좀 주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뮬레이터라고 했을 때 적용 분야가 방금 전에도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저희가 운전면허 학원 갔을 때 그 연습하는 차량도 사실 시뮬레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노 시뮬레이션은 어떤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또 어디에 공급을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일단 뭐 VR 관련돼서는 이제 4차 산업 핵심이다 해서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예. 사실 현실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은 뭐 VR 테마파크, 예. 뭐 아니면은 뭐 VR 뭐 방, 뭐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매출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그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 연구 개발 훈련용 그 자동차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국내 그 주요 고객으로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소방반재청, 그다음에 현대, 삼성 등의 완성 차 업체, 또 현대모비스나 만도처럼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 해외 주요 고객으로는 중국 교통부, 그리고 인도네시아 경찰, 프랑스, 일본 도요타 등 이제 소형차의 시뮬레이터를 플랫폼에서 수출을 하고 있고 또 중소형 자동차 시뮬레이터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자율주행차 관련돼서는 안전성이나 이제 실제 이제 운행하는 사람이 없을 때 자율주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연구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이노 시뮬레이션의 그 자동차 시뮬레이터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거래 업체들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네, 아무래도 사실 군용이나 대형 기업이나 뭐 공기업에서 사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개인들이 이런 시뮬레이터를 접근하기에는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철도 차량 시뮬레이터가 사실 굉장히 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훈련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국내 최초의 이제 그 KTX 산천 고속열차 시뮬레이터를 이제 개발을 성공을 했고요. 예. 세계에서는 4번째로 성공을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지금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수출은 터키나 우크라이나, 인도, 홍콩 등의 해외 수출도 지금 그 철도 차량 시뮬레이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에어버스 DNS나 뭐 거기에 운용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뭐 이런 쪽으로 수출을 계약을 하고 있고 납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용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예. 말씀드리면은 뭐 중장비에도 사실 뭐 지게차나 포크레인 등에 있어서 훈련 교육용으로도 쓰이고 있고요. 예. 그 현대중공업의 그 굴삭기 안전교육 그 시뮬레이터, 예, 거기 OEM으로도 되고 있고, 뭐 항만 크레인이나 지게차 뭐 이런 쪽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또 군사 쪽엔 사실 그 더 이제 적용되는 분야가 많은데요. 군 트럭 시뮬레이터나 아니면 장갑차, 잠수함 뭐 이런 식으로 처음 이제 접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뮬레이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형 사업의 경우에도 핵심 솔루션이랑 뭐 제품은 이제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항공기 뭐 시뮬레이터도 있는데 예. 이제 항공기도 이제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현지 그 항공기 조립 업체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투기 시뮬레이터도 사실 무인으로 요즘에는 뭐 이제 군사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지금 계속 뭐 영상을 시연하거나 조종석을 컨트롤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쉽게 접하는 게 아마 그 4D 영화관 그쵸. 있을 때 의자가 움직이거나 뭐 화면을 3D로 보면서 그 물이 나오거나 뭐 공기가 나오고 향기가 나오거나 뭐 이런 예. 부분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VR 관련된 그 시뮬레이터는 이제 앞으로 전 산업에 좀 많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쭉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 실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넓은 것 같습니다. 이노 시뮬레이션이 CES에 2년 연속으로 출품을 했고 또 거기서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는데 그때 어떤 기술을 보여줬었나요? 일단은 모션 플랫폼 기술을 볼 수 있는데 뭐 기술력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 예. 그쪽에서 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와 얼마나 똑같이 예. 그 구현을 하느냐인데 그 영상을 봤을 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그 운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동일하게 똑같이 차량을 실제 운행하는 것처럼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일단 얼마나 실감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이노 시뮬레이션이 핵심 기술력으로는 어떤 기술 가지고 있나요? 핵심 기술력은 그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예. 모션 플랫폼 기술력이랑 자동 영상 그 제작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형 엔진 솔루션 뭐 자체 개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키나 몸무게에 따라서 그 시뮬레이터를 탔을 때 어느 정도의 회전이나 뭐 아니면 급정지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속도를 누르느냐 이게 다 다른데요.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다 이제 그 분석을 해서 실제 운행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났다고 했을 때 뭐 실제 땅이 흔들리거나 그 방 안에 들어갔을 때 네. 아니면 뭐 건물 안에 뭐 집기들이 떨어진다던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실제랑 동일하게 해서 나중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당황하지 않고 똑같은 그 상황에서 안전을 대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 영상 제작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제랑 똑같이 구현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은 뭐 영상을 보는 건지 알 수 없도록 이제 좌우 쪽에서 다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요. 철도나 도로 등도 실제랑 똑같이 이제 재현을 하는 것도 물론이고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반복적인 철도나 뭐 옆에 있는 숲속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미리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놓지 않고 똑같이 계속 영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이제 그래픽을 이제 모든 그 그래픽에다 적용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선로나 이런 영상을 생성을 하는 기술이 있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뭐 외국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 이제 교통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맞는 교통 체계나 한국에 맞는 이제 신호 체계를 적용을 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똑같이 이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국화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후발주자가 따라잡기는 어려울지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뮬레이터 시장은 기존의 트랙 레코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전반 산업별로 진입 장벽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독보적인 이노 시뮬레이션의 기술뿐만 아니고 현재 이제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기존에 거의 뭐
선도했던 그 기업들이 계속 그 산업을 계속 가져가는 구조예요. 롤링해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동차나 철도, 그다음에 국방 분야를 진출을 해서 현재 진입 장벽을 계속 잘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이노시뮬레이션 장외에서 시세 흐름이 좀 궁금한데요. IPO 일정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가요? IPO는 주관사는 삼성증권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언제 하겠다 이게 발표한 건 아니지만 예.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장외에서는 그 가격이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공모주를 한 25% 증가할 것으로 감안했을 때는 현재 유통 주식 수랑 그 공모주 수식 감안해서 12,000원 정도면 지금 현재 장외에서 한 800억 원의 시가총액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네, 나중에 이제 추후적으로 삼성증권에서 공모가 밴드를 얼마에 할지, 사실 상장을 언제 진행을 할지 그 일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던가 앞으로 VR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봤을 때는 800억 밸류라는 지금 현재 시가가 굉장히 고평가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선임 과장과 함께 이노시뮬레이션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저희 마치기 전에 안건희 캐스터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방송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